몇 개월 만에 지금 샵에서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 한 6개월? 거의 1년인가요? 거의 제가 1년 만에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인기 동영상이라고 하나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제 시술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또 정보와 또 그 사이에 제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술을 좀 함께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로고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MBA 민낯 뷰티 아카데미. 그래서 인사를 또 한번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낯입니다. 오늘의 모델분은 한 2년 전에 저한테 시술을 받았던 저희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계세요. 유능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었나요? 출산하기 전인가? 출산 전 배가 막 불러가지고 했는데 한번 찍어주실래요? 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실 조금 남았는데 네, 배가 들어갔습니다. 계속 힘을 주고 있었네요. 리터치를 이제 2년 만에 하게 됩니다. 제가 그간 시술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게 중국의 아카데미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준비하는 그런 교육과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대외 활동을 좀 하느라 오랫동안 촬영하지 못했네요. 근데 앞으로 다시 자주 찍을 계획이니까 다시 저를 좀 찾아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디자인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낯 뷰티 아카데미. 우선 이 눈썹 모량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편이세요. 하지만 이제 꼬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밀도를 좀 뒤쪽으로 많이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앞머리도 좀 더 둥근 형태로 음영을 좀 들여서 정말 섀도우를 아주 예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서 바른 것처럼 시술을 할 거예요. 근데 잔원이 살짝 남아있네요. 브라운으로. 네, 요 틀 따라서 아치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눈동자 위쪽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볼륨이 있잖아요. 이 볼륨이 있는데 곡선율이 들어가면 이렇게 눈이 트여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눈매에 맞는 커브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고개 살짝 들고, 고개를 들고 나면 그늘진 구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더 착시 효과 없이 그릴 수 있겠죠. 뼈가 지금 보면 들어가고 이쪽이 나와 있는 형태가 있으시니까 그 뼈를 감싸주듯이 연결해 주시면 고객의 골격과 눈두덩이의 간격, 눈두덩이의 볼륨에 맞춰서 정말 맵시 있고 퍼스널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이렇게 지금 산의 위치를 체크를 하고 산에서 꼬리까지 나오는 커브형. 보통 뼈가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측면이 들어가 있느냐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곡선율이 정해지고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는 곡률에는 좀 더 직선형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샤프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꼬리만 형성을 해줘도 예쁘시네요. 네. 그리고 앞 구간에는 좀 나와 있고 중앙부가 좀 들어가 있어요, 볼력이. 그래서 저는 팁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선을 연결하시면 조금 더 매끈하고 깔끔한 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다 보면은 이 뼈 굴곡에 따라서 좀 내려앉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팁이 굴곡이 있는 분들은 좀 꺼져 있는 쪽부터 먼저 체크하고 그려라. 그럼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여드리고 컨펌을 좀 받을게요. 이렇게 꺾을까요? 그러면 길이를 조금만 길게 할게요. 좀 두껍게. 더 두껍게. 오케이. 저랑 스타일이 맞아요.
반대편을 맞출 때는 팁이 있어요. 그리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먼저 그린 쪽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려있는 쪽부터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나 꼭지점을 양쪽 수평에 맞춰서 체크하신 후에 뒤에서부터 코 쉐이딩하는 노즈 존을 따라 연결을 하시면 대칭 맞추기가 쉬운데요. 안쪽에서 테두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쪽 방향에 그늘이 져서 정확하게 보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선을 이쪽에 보고 꼬리에서부터 중앙으로 진행을 하면 정확하게 먼저 그렸던 쪽을 파악하시면서 드로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대칭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좁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구간만 체크하는 방법 1번 또는 눈을 가려주는 방법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그 대칭법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뼈 넘어서 진행하는 구간은 뼈가 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 측면 구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라인을 파악할 때는 고개를 살짝 내려서 그늘진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제가 ON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꼬리 뒤쪽으로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꼭 끝지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저만의 이상한 또 썸네일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썸네일. 이렇게 하면은 꼬리의 끝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애정하고 있는 NFC 5예요. 저희 민낯뷰티에서 가장 애정하는 수지 니들이고요. 피부가 좀 예민하고 지성 피부에 굉장히 정확하게 색소 주입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지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피부에 걸어내는 그 느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테크닉적으로도 영향이 있지만 니들의 끝 마모 형태에 따라서도 피부 표면을 잘 걸어내는 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니들이 이 NFC5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남아오는 분들 또는 피부가 좀 더 예민한 분들, 지성인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매그넘 니들은 싱글 매그넘으로 제가 보통 지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니들인데요. 왜 이 싱글을 제가 애정하냐면 우선은 피부가 조금 더 유분감이 있는 분들은 피막이 얇아요. 그래서 너무 과터치가 들어갈 때는 피부 조직액들이 많이 나오면서 딱지를 많이 형성을 하는데 이 니들은 딱지를 최소화하는 매그넘 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썼을 때 탄력률이 없고 잘 남아오는 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디 브라운 2에 모카 1을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볼륨감 있게끔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매그넘을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좀 두께가 굴빵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니들 매그넘을 좀 많이 사용할 건데 그 매그넘 하기 전에 앞머리를 먼저 좀 더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머리 같은 경우가 우선은 어디가 가장 진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렇게 눈썹모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집중 공략하시고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앞머리로 간격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점들이 펼쳐진다라는 느낌으로 시술을 하시면 앞머리가 정말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그넘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를 먼저 시술 후 중앙부에서 뒤쪽으로 매그넘을 쓰시는 것도 좀 스피디한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머리 표현이 실제 이 수지 기법이 자연스럽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머리 먼저 터치했어요. 이제는 매그넘으로 좀 스피드하게 맞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분들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시면 힘들죠. 매그넘을 하실 때는 시술에 반동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반동감이 딱 니들이 표면을 딱 뚫어서 잘 남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냥 뭉뚱한 걸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시술 주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터치 높이를 먼저 고객에 맞춰서, 왜냐면 터치 높이는 시술의 강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체크하시고 반동감을 이용을 해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색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은 이렇게 수평, 가로, 세로 그래서 양방향으로 터치하시면 좀 줄자국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시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머리와 매그넘으로 중앙부에서 꼬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술이 이어갔지만 마지막 터치가 남았습니다. 테두리. 테두리는 자, 밑으로 내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피부가 주름지고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려서 이렇게 상단부를 시술을 해주시면 돼요. 뼈에 걸쳐지듯이 쓱 하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들어가는 부분들 밀도를 한 번 더 재어주시면 돼요. 엄청 잘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2년 사이에 많이 늘었나 본데요. 먹고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걸 자화자차이라고 하죠. 이제 중앙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중앙부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골격이죠. 들어가 있는 골격을 나와 있는 골격 위로 피부 단면을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일률적인 점들을 타공하실 수 있습니다. 텐션이 일정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자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부 골격 위에 피부 조직을 이동하시면서 터치를 한다. 그리고 털을 뒤집어서 아래에 그늘진 구간들도 정확하게 터치를 한다. 그리고 출혈이 보이시면 안 돼요. 내가 시술하는데 출혈이 뻥뻥뻥 올라오네? 내가 좀 터치가 과하거나 또는 이 니들 상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밝아서 조명을 좀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흉터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흉터 시술을 했었는데 차올랐대요. 흉터 부분에 살이 차올라셨다고 합니다. 재생됐나 봐요. 그 2년 동안. 흉터 요즘 좀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따가 라운드를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조밀한 부분들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매그넘은 이 니들의 전면이 피부 단면에 다 투과한다라는 느낌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시술하셔야지 피부를 뜯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조직을 단단한 부위에 이동을 하시면서 매그넘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사선, 세로, 가로 다양한 터치 방향으로 시술을 하시면 좀 더 선명한 밀도감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뒤쪽에 부족한 구간 한 번 더 터치. 네, 우선은 흉터 조직은 죽은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턴오버 주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막 자체가 좀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외부층의 색소를 넣으셔야지 오히려 더 잘 남습니다. 엠보보다는 흉터 부위는 좀 수지로 시술했을 때 또는 머신으로 피부의 각립층, 각질층 아래에 시술한다는 느낌으로 시술했을 때 가장 제일 잘 남아오더라고요. 흉터니까 더 세게 시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착색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만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극을 최대한 줄이셔야지 여러분 잘 남는 거죠. 이유는 통달각 될 수 있으니 수지도 통달각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예민하시고 피막이 얇으신 분들은 통달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올라오는 그 발현되는 그 증상들, 붉음증, 붓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계속 시술에 이어져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전체적인 시술이 아니라 시술이 진행되지 않았던 구간들을 찾아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측면으로 표면 발색을 확인해 주시면 3분의 한 2지점 됐을 때 시술의 중간 지점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보고 시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유는 털 아래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피부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텐션 주셔서 모공 그 옆측면 결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면 여러분 좀 손쉽게 매끄러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륨감을 원하셔가지고 한 줄 연장을 할 건데 그때 포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싱글 매그넘으로 이 라인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는 위에서 한 줄 연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객을 위한 그리고 나의 그런 디테일, 나의 꼼꼼함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 생각해보니 제가 유튜브 한 지가 2년 넘었어요. 아니요. 기억나죠. 출근샷이었어요. 어서 가라. 한번 나중에 찍을까요, 우리? 애들 등원시키는 거 하면 진짜 웃긴데. 특히 저희 준서는 어린이집 도착하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요. 안녕 이런 거 없어요. 신발 벗자마자 인사도 없이 들어가요. 그럴 때 살짝 좀 서운하긴 한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나 얼마나 선생님이 잘해주시면은 애가 막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신발을 신고 있어요. 진짜 옷도 안 입었는데 기저귀 차고 신발을 신고 있어요. 다은이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막 신발을 신고 뭐 빨리 나가자고 뭐 말도 못하는데 그거 찍으면 진짜 근데 사실 제 브이로그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난 괜찮아. 제가 제 브이로그를 보면서 엄청 깔깔깔 웃어요. 특히 이번 상해에 정말 빅 재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 다비치의 그분, 네, 강민경 그분이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너무 웃긴 그 노래 한번 깔아주세요. 뭔지 알아요? 지금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오면 좀 많이 찍거든요. 죄송해요. 찍는 각에 따라서 정말 달라 보여요. 오늘은 고객분이 흉터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흉터 커버 수지 시술을 하였고요.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시술을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3중 그라데이션, mid라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테두리는 좀 더 부드러운 스머징 효과로 자연스러운 수지 기법을 해드렸고요.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황토빛이 살짝 어우러진 브라운, 미디움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엄청 요즘 다양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시술 영상을 앞으로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과 그리고 깨알같이 제 또 브이로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선한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 재밌다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쾌한 웃음을 조금 선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상해 박람회도 올라갔나요? 올라갔을까요? 네, 상해 박람회 보셨죠? 상해 박람회 같은 그런 좀 재미난 요소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낯이었습니다.